나와 있죠. 유리식을 다루는 거긴 한데 중2 때 우리가 유리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유리수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이 정수 아닌 유리수에 보통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 분수로만 혹은 소수로만 표현되는 숫자. 그러니까 2분의 4 이런 거는 정수 아닌 유리수 아닙니다. 2분의 4는 약분하면 2가 되잖아요. 2는 정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수나 소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숫자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는데 이게 유리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식. 그러면 유리식에는 수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다항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분수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유리식, 이쪽 파트에서 유리식에서 배우는 파트는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얘를 배우는 겁니다. 다항식은 다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차수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만 나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도 다 다항식에 포함되어 있고 분수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식. 이런 거는 분수식이 아니다. 이게 왜 분수식이야? 얘는 2분의 1x라는 1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수식이 아니고 분모에 있는 문자가 끝끝내 안 지워지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x-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렇게 약분 안 됩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x가 어쨌든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분모에 문자가 남아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분수식이며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실 거는 이쪽 유리식 중에도 다항식이 아닌 것들 분수식 위주로 공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분수식을 다룰 때 그 유리식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분수를 다룰 때 특징이랑 똑같아요. 뭐 이런 거잖아. 뭐 당연하게 b분 a가 있는데 여기다 똑같이 c를 곱해도 그 식은 변함이 없다. 뭐 숫자로 본다면 이런 거죠. 뭐 2분의 7이 있는데 여기다 3을 곱했어. 그럼 얘도 3 곱하면 돼. 6분의 21과 2분의 7은 같은 값이다. 이런 숫자인 것처럼 x분의 3이 있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 여기다 2를 곱해요.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죠? 2x분의 6. 처음에는 얘랑 얘는 결국은 같은 식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고 나눠도 마찬가지고 단 나눌 때 이 나누는 숫자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거는 뭐라는 얘기죠? 통분하시오. 통분. 자, 이런 거를 통분하라면 통분은 분모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럼 똑같은 분모는 굳이 통분할 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분모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다른 분모가 있죠. 다른 분모가 있으면 그 다른 분모를 곱한 것으로 통분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분수는 원래 x-1이 있었는데 x 플러스 2도 있었죠. x 플러스 3도 있었어요. 근데 없던 분모인 x 플러스 1이 생겼으니 분자에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한다가 되고 두 번째 분수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1로 통분하는 거죠. 근데 얘는 x 플러스 1을 가졌었고 x 플러스 1도 가졌었는데 얘가 없었던 거를 분모에 곱했기 때문에 분자의 x-3에다가 x 플러스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가 이렇게 3개의 곱으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로 분자는 합차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 얘도 분모가 이렇게 3개의 분모로 곱해져 있는 상태에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통분이 되는 겁니다. 통분한 다음에 그냥 보나만 하겠죠. 이제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분모 하나를 만든 다음에 분자끼리 계산하기 위한 용도로 쓰겠죠. 통분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분하시오. 이것도 뭐 통분 약분 정도는 합시다. 그래도 아무리 안 해도 분모를 이게 통분 약분하라 했더니 약분하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저렇게 하지 마. 누가 약분을 그렇게 하니? 약분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같이 지우는 거지 더하기 빼 있는 거에서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약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분모가 2개 2차 다항식이고 쟤는 분모의 2개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x 플러스 5 여기는 x 마이너스 1 여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이 같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곱이에요. 그럼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x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분모는 0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수식에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는 없어요. x가 마이너스가 아닌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서 이 분수의 값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고요. 여기서 뭐 이런 거죠. 뭐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통분됐으면 덧셈 뺄셈 하고 곱셈 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 약분 안 되면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해라. 그래도 안 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나눗셈 돼 있으면 역수를 뒤집어서 계산해라. 부분 분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 생략할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 너무 길어져니까 할 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때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할 게 설명할 게 많아요. 근데 당장은 이게 고1 때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고2가 되면 이게 좀 중요할 때라 그때 가서 이거는 차라리 설명하는 게 낫고, 지금은 일단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과제할 때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연습할 때도 여기 왼쪽에 있는 정도만 그냥 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일단 놔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직접적으로 중요한 유리함수로 갑시다. 처음 듣는 단어죠,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다항함수예요. 이 다항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 이게 다항함수고, 우리는 여기를 배우죠. 분수함수를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분수함수. 아까 말한 이런 꼴인 거죠. y는 한 다음에 분모에 있는 x가 어쨌든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분수함수예요. 물론 분수함수 이런 것만 있진 않아요. y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뭐 이런 것도 분수함수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는 분모가 1차이며 분자가 상수인 꼴, 혹은 분모가 1차이며 분자가 1차인 상황만 공부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분수함수예요. 어쨌든 분모에 있는 x가 안 지워지면 되는 거니까, 문자가 안 지워지면 되는데, 고1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y는 x분의 상수꼴과 아니면 y는 1차분의 1차꼴, 요런 거만 배웁니다. 요 두 가지 형태만 배워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분모가 2차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아셨죠? 자, 밑에 이제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리함수라는 게 여기 중요해요. 별표나 칩시다.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게 박스 표시되어 있죠? 중요하니까 박스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정의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x값을 다 넣을 수 없다는 얘기야. 얘는 만약 위에 같은 케이스라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0이 아닌 상태의 x값만 주어진다. 이게 정의역이 된다. 따라서 항상 분수함수는 정의역에 집중해라. 얘도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1이 아닌 실수값만 가지고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골라봅시다. 그러면 이거 네, 1번 문제. 다항함수를 고르시오.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차수가 정의된 함수죠. 기역 3차 함수입니다. 니은 분수함수. 디귿 1차 함수야. 분모가 상수니까. 리을 이것 분수함수입니다. 이게 왜 분수함수죠? 뭐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왔는데, 이거 원래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x-4분의 1, 어쨌든 분모가 남잖아요. 문자가 남기 때문에 얘는 분수함수에 포함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약분해놓고 나서 이게 분수함수가 되려면 x가 4가 아닌 실수이구나. 아닙니다. 이건 약분을 시킨 거. 원래 함수는 원래 시간 이거였잖아. 분모는 얘가 분모가 아니고 얘가 분모인 거예요.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는 x가 4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4 둘 다 안 됩니다. 4도 안 되고 마이너스 4도 안 되고. 그게
인 분수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마찬가지겠죠. 네. 분모에는 0이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성립하는 분수함수 맞습니다. 얘는 2차 함수죠. 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다양한 함수입니다.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형을 말하시오. 아까 말했던 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닌 거니까 얘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얘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2가 아닌 모든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얘는 실수 전체. 왜?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0보다 커 나왔던데 거기다 1을 더하면 이 분모는 항상 1보다 커 나왔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리가 없어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만, 나와 있는 부교 중에 얘만 모든 실수값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래프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반가우네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함수하면서 중1 때 함수 파트 넘어오면서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함수의 정의를 배워요. 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x 하나에 y가 하나가 선택되는 관계가 함수예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교과서 마지막에 정비례 반비례가 나와요. 정비례는 이런 꼴이었죠. y는 ax. 그때 배울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정비례였고, 반비례가 y는 x분의 a,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라서 양수이면 1, 4와 3, 4를 지나는 이런 값, 음수일 때는 2, 4와 4, 4를 지나는 이런 값. 근데 그래프 모양이 곡선인데 쌍으로 그려져서 얘 쌍곡선이구나 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반비례가 분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분수함수의 기본형. 물론 중1 때면 여러분 몇 살 때요? 진짜 너무 옛날 일이야. 수십 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뭐 배웠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생판 모르는 내용이 아니다.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너무 희미해져 잘 안 날 뿐이지 너무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중1 교과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중1 때 반비례라는 걸 배웠는데 이게 분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항상 함수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킨 표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표준형을 일정하게 어떤 형태든 간에 정리해서 좀 더 일반적인 모양으로 주는 게 일반형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아는 걸로 예를 든다면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이게 2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원점이 꼭지점이며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한 포물선, 꼭점 좌표는 0,0. 그게 2차 함수의 기본형.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균화하면 중3 때 배웠던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꼭점 좌표가 p, q가 만들어지는 표준형. 그러니까 얘랑 관계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x축, y축 따라서 이동시켜 놓은 그래프이라는 거죠.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위치가 여기 있던 거를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렇게 옮겨 놓은 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평행이동의 관계입니다. 평행이동의 관계예요. 근데 2차 함수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차 함수가 누가 이렇게 쓰나요? 누가 2차 함수를 이렇게 씁니까? 누가 이렇게 쓰겠어요? 꼭점 좌표 1,5. 이건 2차 함수의 꼭점 좌표를 쉽게 찾고 그 찾아진 꼭점 좌표를 통해서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축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부터 문제를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형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지만 2차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식이 2차식이잖아. 누가 2차식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딱 만들어 두나요? 보통은 이렇게 쓰잖아요. 저거 분배하다 보면 2차항 나올 테고 1차항 나올 테고 상수항 나올 테고, 보통 2차 함수로 하면 가장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게 일반형이야. 근데 표준형과 일반형은 실제로는 같은 거죠.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이거 전개하면 얘가 되고 이걸 일정 부분을 완전적으로 묶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 그래프나 얘 그래프나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중간고사 때 시험 볼 때 이거 했었잖아.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이걸 이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상태로는 잘 안 되거든 사실. 이걸 보통은 이렇게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을 빼내고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했던 기억나요?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잖아. 2 x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이거 곱해서 빠져나가면 뒤에 마이너스 1. 이 포물선의 꼭점 좌표는 1, 마이너스 1.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이 1, 마이너스 1에서 만나네? 1, 마이너스 1. y절편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포물선. 그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 뭐 했었냐면 일반형의 단점이 이차함수의 일반형의 단점이 일반적 형태야.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긴 한데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펼쳐놨기 때문에. 요 모양이 돼야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펼쳐놓는 바람에 P, Q라는 이 PQ 값이 사라진 거예요. 묻힌 거예요. 일차항이나 상수항이 묻혀있다는 뜻이에요. 못 찾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일반형을 적당히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이가 P, 이가 Q 이렇게 만들어지는 꼭지점 좌표를 찾아내는 거죠. 둘은 똑같은 겁니다. 그치? 그럼 둘은 그래프 모양도 똑같고 함수식의 표기법이 다를 뿐이지 서로 일치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배우든 기본형을 가지고 그 기본형 그래프의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위치 변화에 대한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보다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이부장에 만들어져 있는 표준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서로 같지만 어떻게 하면 얘가 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서로 관계를 잘 파악해서 일반형을 되도록이면 표준 형태를 바꿔가거나 아니면 일반형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차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분수함수도 같은 짓을 합니다. 이건 근데 이차함수, 뭐 1차함수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가 배우는 모든 함수는 다 이런 패턴대로 공부합니다. 기본형 배우고 기본형 머리에 꽉 잡아두고 나서 이동했을 때 위치 변화에 대한 파악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걔를 적당히 정리했더니 일반형이 나오고 그럼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해석하고 문제 풀고 그럼 분수함수에 일단 기억해야 될 게 그래프, 아니 식이에요. 관계식. 관계식. 지금 우리는 분수함수를 배우죠. 분수함수의 관계식. 기본형 관계식은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관계식이에요. y는 x분의 책에 있는 대로 써드릴게요. k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y는 x분의 k. 됐죠? 얘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x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모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k 값도 0이 아닙니다. k가 0이면 이건 분수식이 아니고 y는 0이라는 x축이 되기 때문에 k가 0이 아니에요. 그럼 분자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y도 0이 아니라는 얘기야. 분수가 0이 나오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y 값도 0이 나올 수 없어요. 아셨죠? 이게 달려있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이 조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x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x가 0이 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좌표에 0이 존재하지 않는 뜻은 x좌표가 0만 모여있는 축이 무슨 축이죠? y축이에요.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y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는 y축과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y가 0이 아니라는 얘기도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뭐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그래프와 절대 만나지 않는 축, 그래프와 절대 만나지 않는 축, 선, 걔를 수학적으로 점근선이라 불러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1 때는 안 배웠던 단어예요. 점근선.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점근선이 누굽니까? 그러면 점근선이 Y축과 X축이 점근선이네. 근데 Y축, X축은 그냥 표현인 거고 이걸 수학적 식으로 써야 되잖아. Y축의 수학적 식은 X는 0, X축의 수학적 식은 Y는 0. 됐나요? 그럼 얘네가 책에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분수함수는 항상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진다. 그래서 보면 x가 0이 될 수 없어요. y가 0이 될 수 없어요. 결론은 x가 0, y가 0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셨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x가 0, y가 0.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점근선끼리 만나는 교점이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의 교점. 어떤 책에 보면 대칭의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선생님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점근선의 교점은 0,0입니다. x가 0, y가 0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0,0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포물선은 무슨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유리함수는 무슨 점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물선은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점근선과 안 만나는 쌍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따랬던 거예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상수가 0이 생략돼 있어요. 분자가 0이 아니므로 y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얘가 점근선의 또 다른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두 가지 배웠죠. K값이 얘처럼 1, 4와 3, 4를 지날 때는 분자값인 K가 양수가 되면 그래요. 뭐 당연한 거죠. X의 양수 집어넣는데 K가 만약 양수야. 그럼 양수는 양수. X 양수면 Y도 양수. X 음수면 Y도 음수. 양수, 1, 4분면. 음수, 3, 4분면. 따라서 K가 양수이면 1, 4와 3, 4를 지나는 쌍곡선이 만들어지고 이 쌍곡선도 정확한 표현으로는 직각쌍곡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이 직각을 만나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쌍곡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K값이 음수가 되면 그때는 이쪽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K가 음수가 되면 K가 음수야. 분자가 음수야. 그럼 X가 양수가 되면 X는 양수인데 분자가 음수므로 양수는 음수가 되죠. Y값이 음수가 나와요. 됐나요?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 X가 음수일 때 Y가 반대로 양수. 2, 4와 4, 4를 지난다는 얘기죠. 음수, 양수, 음수인 4분면이니까. 그러니까 지날 수 있는 4분면이 이렇게 지나고 직각 쌍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잘 봐라, 태훈아. 잘 봐야 된다. 여기 설명드린 것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 공부한 겁니다.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요 부분까지는 중학교 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점근선이란 이 부분부터는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라고.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중학교 것도 물어보긴 하겠죠. 간단한 내용들을 물어보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당연히 새로 배운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점근선의 방정식.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디서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언제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선이 존재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출제될 것이며, 두 번째는, 자, 이거 중요하다. 잘 들어. 이거 다 좀 이따 필기할 시간을 눈치껏 쓰시거나 아니면 따로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잘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쌍곡선은 대칭성을 갖습니다. 대칭성. 세 가지의 대칭성이 존재해요. 첫 번째, 그 대칭성의 첫 번째.
요 빨간색 잘 보세요. 빨간색만 볼게요. 만약 K값이 양수였다 치고 이 빨간색 쌍곡선이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이 쭉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서 요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점이 찍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이 쌍곡선에 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점근선의 교점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또 다른 점이 하나 찍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쌍곡선 자체가 점근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 자체가 0,0 대칭입니다. 결론은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항상 성립합니다. 단어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알겠죠? 그러면 왜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항상 0,0은 아니야.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게 이동할 거 아니야. 얘가 움직일 거라고. 그럼 점근선의 교점 위치가 바뀔 거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그걸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점근선에 대한 교점에 대해 대칭이 그래프가 성립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점근선의 교점은 이 그래프 자체가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때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라는 게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 선을 기준으로 접어서 내리면 이쪽으로 이동됩니다.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게 접는 선이라 생각하고 y는 이 기울기 일자리 이 직선에 대해서 접는 선이 생각하고 얘를 그대로 접어 넘기면 데칼코마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 미술에. 얘를 접어 넘기면 1이 넘어가고 얘를 반대로 접어 넘기면 1이 넘어가서 이 그래프 자체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저 직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자, 근데 이것도 또 원래 이거는 보충 설명할 필요 없는데 직선 배우 좀 지났기 때문에 직선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프 모양이 1차 함수인데 웬만해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m이라고 칩시다. 두 번째,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 점이 x1, y1을 지나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직선식, 기울기 m이면서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너 이렇게 배웠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었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직선식을 구사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이거예요.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날 때 식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다.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죠. 얘가 그래요. 얘가 그래. 배운 대로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잖아.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하다 보니까 0은 지워지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저 쌍곡선은 y는 x에 대한 대칭.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세 번째. 똑같아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설명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해해야 나중에 평행이동 됐을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성립해요. 무슨 말이죠?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있을 거예요. 얘를 만약에 이거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요 직선을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평면을 이렇게 접는다고 쳐봐. 그럼 위에 있던 이 부분이 그대로 빡 하고 찍히면서 이쪽에 찍히게 되고 아래 있는 이 부분이 빡 하고 넘기면 여기 그대로 찍히는 데칼코마니 형태, 이 직선에 대한 두 그래프는 저 그래프 자체는 대칭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죠. y에서 점근의 교점이 0,0이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줬더니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형일 때는 0,0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세 개의 대칭성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저 분수함수식 자체가 이 세 개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했듯이 이거를 외우면 안 됩니다. 얘네를 외우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야. 기본형만 배울 것 같으면 얘네만 외우면 돼. 근데 우리는 좀 전에 좀 있다가 다시 이걸 움직일 거거든. 움직이면 이 위치들이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얘를 외워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1짜리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대칭, 요 세 개의 대칭성이 성립한다는 저 단어, 저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도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배울 때 조금 헷갈리고 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단순하게 어떤 결과를 외우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에 쓰였던 저 문장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저걸 기억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기본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웬만한 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기본형.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 이제 추가된 것들. 저런 것들이 추가됐구나. 잘 기억하시고. 자, 이 인형 문제 기억하셨다면 이제 표준형 합니다. 그럼 표준형 어려울 게 없어요. X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행이동 하는 거거든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교과에서 여러분한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안 하고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했을 때 관계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어. 했으면 안 헷갈리는데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때 배웠다고 잠깐 중3 때도 이런 거 했었죠. 이게 기본형이잖아. 그렇지?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물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너 식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억하냐 이거? 이거 중3 때 이 그래프를 X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식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Y에서 지나는, 그러니까 평행이동 됐었던 Y 값을 빼시고 여기 개수가 2가 있다고 칩시다. 2 그냥 쓰신 다음에 X 대신에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플러스 1이 아닌 이 부호 반대인 X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제곱시키고 따라서 이 식은 Y는 2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 그래프가 실제로 이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꼭점 좌표가 1, 마이너스 2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1, 마이너스 2 여기 내려가요. 이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었어요.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금형형이에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럼 X 대신에 X-1이 들어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Y 대신에 Y-2가 아니고 이 부호 반대인 Y 플러스 2로 식이 바뀐다는 거. 근데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는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약간 강압적으로 배웠는데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제대로 좀 교과를 밟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약간 강압적으로 X축으로 1만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값이 1만큼 더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X가 1이 더해졌으니까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맞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값이 모두 2만큼 떨어졌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식을 대입할 때는 반대부호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X축으로 P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P를 Y축으로 Q만큼 Y 대신에 Y-Q를 식에다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기 Y값 대신에 Y-Q X 대신에 X-P 분자는 그대로 두겠죠. 이 가지고 넘어가면 생겨서 만들어진 모양이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에요. 주어진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조건이 뭔가요?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값이 P가 될 수 없어요. Y값이 Q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Y는 Q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분수가 0이 돼야 Y는 Q가 될 텐데 이 분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Y는 Q라는 값을 못 갖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 두 개. y 있는 그대로. x는 p가 될 수 없으므로 x는 p가 점근선의 방정식. y는 q가 될 수 없으므로 y는 q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으면 뭐가 된다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좀 자리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점근선의 교점. 그 교점은 p, q. x가 p, y가 q가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아셨죠? 그럼 그래프 모양은요? 그래프 모양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근데 점근선의 P값, Q값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뭐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렇게. 이게 원점이고 이 그림 보니까 X는 P, Y는 Q. 얘네가 점근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 K값이 양수일 때는 1, 4와 3, 4 방향, 달리 말하면 점근선의 방정식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지나가는 쌍곡선이었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가는 쌍곡선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쌍곡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P, Q.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 성질은 얘랑 다 똑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성질이 뭐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딴 거보다 중요한 거는 저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 됐을 때 헷갈려도 잘 보세요. 쟤는 어떤 대칭,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p, y는 q. 찾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x는 p. 뒤에 있는 상수값 y는 q.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빨리 찾으시면 돼요. 저렇게. 됐고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이거 두 개 모으면 됩니다. P, Q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성. 아까 말했었죠? 저 노란색 잘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대칭성. 이 노란색 이 세 개. 대칭성. 어떤 대칭성인가요?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대칭성 첫 번째 P, Q에 대한 대칭. 두 번째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내가 살짝 쓸게요.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얘를 정리하면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죠. 분배하면 되니까. 외우지는 마라.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개하려면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게 또 다른 대칭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이번엔 기울기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P, Q를 지나는 이 점근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세 번째 Y는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된다. 말했지만 이것 두 개는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려면 이 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저 노란색 저거 항상 저거를 기억하셔야 대칭성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표준정리 완성이 된 거예요. 남은 건 이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별거 없어요. 보통은 분수 실수라면 누가 이렇게 씁니까? 물어볼까요? 너 혹시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렇게 놔두니? 이렇게 놔둬? 답 쓰세요 그러면 또 보통 답 마무리할 때 이렇게 써? 아니잖아. 보통 통분하잖아.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쓰지. 누가 이렇게 따로따로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데 떨어뜨려 놓습니까? 얘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분수와 이 분수는 통분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 보통 분수는 통분이 안 돼 있으면 하나의 분수를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 통분하는 겁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저식 표준형을 통분시켜서 하나의 분수로 모으겠다는 얘기야. 그럼 모으면 이거는 일반하는 거예요. 얘를 굳이 이 복잡한 관계식을 이렇게 통분한 상태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 통분하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y는 x-1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고 쳐봐. 얘를 통분하게 되면 분모는 똑같이 가요. x-1분의 1 플러스 x-1분의 분자 똑같이 x-1 가는데 약
2가 나오려면 요 앞에 2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약분하면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통분하겠죠? x-1분의 분배하면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까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분모는 1차,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은 보통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통분하면 y는 분모에 대한 1차식 cx 플러스 d. 선생님 c가 뭐고 d가 뭐예요? 1차식 쓰다 보면 x 앞에 개수 붙고 뒤에 상수 붙을 수 있죠. 분자는 마찬가지예요. x 앞에 개수 붙고 상수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꼴로 써집니다. 이게 일반형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표준형을 통분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분하면 분모 1차, 분자 2차, 분자 1차인 1차분의 1차 꼴로 보통 써진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규칙이 있어요. 선생님, 얘 규칙이 뭐죠? 점근선의 반규칙을 찾아야죠. 근데 확실히 알겠는 거는 일단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분모 0이 될 수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점근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네. 나머지 하나를 알려면 뒤에 상수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붙여놓다 보니까 y는 q라는 상수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수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식을 암기하시든지 아니면 표준형으로 다시 바꾸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금 바로 연습할 거예요. 됐네요.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 이런 거를 그래프를 그리라면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기본형이잖아. 무슨 형인지 알아야 돼. 기본형인데 분자 양수네? 이렇게 진행하겠지. 기본형이잖아. 근데 분자에 음수가 붙었네요. 마이너스 6.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 점의 좌표 정확히 잡고 아니 그냥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그리면 돼. 어차피 시험에서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린 걸 볼 수 있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그래프 어떤 건지 찾을 수 있으면 되지 뭐 아주 자세하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그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두 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세요. 그립니다. 잘 보세요. 무슨 형이죠? 표준형입니다. 평행이동된 거예요. 그럼 자, 잘 돼요. 집중하세요. 분수함수식이야. 뭉게. 네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거죠? 저 그래프를 그리라고? 분수함수인데? 그럼 그 다음 뭐가 떠올라야 되죠? 분수함수인데?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다시 여쭤볼까요? 어떤 식을 봤어? 이차 함수인데? 뭉게. 이거 2차 함수인데?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뭘 찾아야 돼? 꼭지점을 찾아야지. 여기 아래로 블록한 걸 알고 있거든? 꼭점을 찾아야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얘도 그래. 분수함수인데? 그럼 무슨 점을 찾아야 되죠?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지? 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내가 그림을 어디로 그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분자값이 3이니까 이쪽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양수니까. 분자가 양수니까.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찾지? 선생님 말씀하셨어.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고 했어. 그러므로 x값 마이너스 2가 되지 못하는, 이 그래프가 지나지 못하는 선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아니므로 절대 y는 7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y는 7이 아닌 여기서 점근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려봅시다. 그립니다 이제. 대충 여기쯤. 네. x축, y축. 원점. x는 마이너스 2,
원점에서 왼쪽 두 칸 가서 지나는 y축 평행한 직선. 이거예요.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y는 7. 원점에서 위로 7칸 간 직선. y는 7. 이게 점근선이야. 이 점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안 지나간다고, 얘네를. 그리고 다음에 문제. 분자값이 양수네. 분자 양수면 그래프가 점근선을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라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칭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이거 밑에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된다. 이거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프는 점점 붙어가지만 만나지 않는 형태로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항상 그래프는 둘은 대칭 관계로 그리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그림은 그렸어요.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7 이렇게 된 거니까요.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1,7 점근선. 그럼 한 김에 우리는 공부한 김에 어차피 나오니까 공부한 김에 선생님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는데 마이너스 1,7인 거 알았거든요. 그럼 얘는 이 빨간색 그래프는 어떤 대칭성을 띱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성.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거 그냥 전개만 해서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네가 알아서 하시고. 세 번째, 기울기 1 말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지난 x좌표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대칭성이 성립합니다. 요거 정리는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지, 니가? 이 정도는?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제 y는 하고 정리하시고 얘도 정리하셔서 y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대칭성만 이해를 하시면 뭐 웬만한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프도 잘 그렸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역은 x값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렇죠? 참고로 써놓을까요? 혹시 보기 문제 나오니까. 정역이 뭡니까? 그러면 정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치역은요? y값의 범위로 말하죠. 치역은 어디가 존재하지 않죠? y값 중에 7이라는 값은 이 그래프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y는 7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치역 범위가 나타나겠네요. 이 정도 해주시면 웬만큼 다 하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분수함수? 점근선의 교점? 어딘가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 5, 그럼 뒤에 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3. 그럼 점근선 두 개, x는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이게 x값, 이게 y값이니까 x는 5, y는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지금 그림은 이제 점근선 이렇게 그려놓고 방향성으로 이게 분자면 이쪽으로, 분자 양수이면 이쪽으로, 음수이면 이쪽 방향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칭성, 이 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래서 세 개의 대칭성. 그리고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니까 x가 5가 아닌 실수값. y의 치역값은 분모가 마이너스 3, 여기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y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값을 치역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뭐 그런 거죠. 네.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시간 얼마 안 남으면 빨리 합시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얼마만큼 한 거예요? 이 식을 보니까 이 x 대신에 원래 x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잖아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어떻게 찾죠? 얘가 0이 되는 것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근데 원래 플러스 1은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럼 y 마이너스 1이었겠죠? 원래 y값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갔네요. y축으로 이동한 거리는 1이 되겠네요. 이게 0이 되는 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이동, y축으로는 이 길로 넘어가서 어차피 다 일로 오는 거니까 요 숫자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아셨죠?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이쪽 단어 넘어온 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연습 좀 하시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말했던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방정식. 그 다음 뒤에 있는 상수값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의 방정식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됐죠? 뭐 어렵지 않은 거라 이 정도는 금방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학교 시험 보기 문제 중에 잘 나오는 문제죠. 다음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이건 결국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분수함수인데? 그럼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죠?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필요하다.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마이너스 5, 뒤에 상수가 될 수 없다. y값은 3.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럼 두 개 나온다. x는 마이너스 5, 순서대로 y는 3. 그래프를 그린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해석을 한다. 점근선 x는 마이너스 5,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5칸 간 거 한 이 정도 갖다 칩시다.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y는 3, 위로 3칸 이 정도. 위로 3칸, y는 3.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마이너스 5,3. 얘를 기준으로 분자값이 자꾸 양수만 걸리죠. 분자값이 양수니까 이쪽을 지나가겠죠. 이쪽을. 됐니? 이쪽.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점근선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붙는데 붙지는 않는 것처럼 형태 그려져야 되고, 얘도 대칭 형태로 넘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그리시면 다 했고요. 근데 대칭성, 일단 첫 번째 대칭성,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고,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세 번째,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대칭. 이렇게. 그럼 대칭성 다 구했습니다. 정의역 범위, 분모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마이너스 5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 범위, 이거죠. 이거 빼고 전부 다예요.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된다. 이제 답 찾아봅시다. 정의역 이렇습니까? 네. 아니죠. 정의역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5가 아닌 모든 실수. 마이너스 5,3에 대한 대칭인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점근선 이겁니까? 아니죠. 점근선 이겁니다. 틀렸네요. 4,4분면을 지나지 않나요? 4,4분면이 어디냐면 이쪽 땅이에요. 이쪽 땅이 4,4분면이잖아요. 여기 땅이. 지나가는데? 네, 이거 틀렸네요.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나는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틀린 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미안합니다. 4,4분면이에요. 네, 순간 착각했죠. 4,4분면입니다. 안 지나네요. 네, 맞습니다. 미안해요. 네, 마지막 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요거는 근데 중요한데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뒤에 이제 일반형을 배웠을 때가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일반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K, PQ 값을 구하랍니다. PQ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분수함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 입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 분모가 0이 되는 x값, 컴마, 그때 뒤에는 상수값. 그럼 이거. x는 p인데, 식을 보니까 내가 x는 3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그래서 p, 3, 그 다음에 y는 이것, q. 근데 y값이 누굴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1을 지나가죠?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잖아. 점근선의 방정식이 3, 마이너스 2. P값은 3, Q값은 마이너스 2. PQ는 구해졌네요. 그럼 식이 Y는 아는 걸 빨리 집어넣어야죠. 왜? 계속 문자를 둘 필요 없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K값 구하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K값 난 K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얘랑 니네 둘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가 나와야 K값을 구하지. 얘네가 나온다는 얘기는 X좌표, Y좌표 결론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순서상 하나, 달리 말하면 점의 좌표 하나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점근선을 찾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하는 거니까. 봅시다. 어딜 지나가죠? 분명 어떤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여기 돼 있어요. 이거 표시돼 있잖아. 이 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죠? 4, 0이잖아요. X축 위에 4를 지나가니까 4, 0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가 4, 0을 지납니다. 그래서 4, 0을 대입해요. X는 4, Y는 0. 돼요? Y는 0, X4, 1분의 K, 마이너스 2. 따라서 K값은 2. 그래서 P값, Q값 구했고 K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일반형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일단 이런 거 두 개랑 잠깐 연습해봅시다. P, Q로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셔. 이걸 해봅시다. 어차피 P, Q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자, 해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험은 이런 걸로 나올 테니까. 표준형 나왔으면 참 좋겠지. 표준형 나오면 누가 봐도 점근선의 교점이 그냥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도 쉽고 분자값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그릴지도 판단이 빨리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낸다. 이렇게 낸다고. 와, 이게 일반형인데? 일반형 선생님 표준형이랑 똑같은 식인데 이거 통분해놨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다시 표준형을 바꿀 때는 이걸 찢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모 하나에 두 개의 분수로 이렇게 찢어놓고 이거 필요하면 약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수를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내가 통분은 배웠는데 찢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안 배웠는데? 자,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방법.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보통 책은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분자인 4x 플러스 3을 분모인 x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나눗셈 하겠다는 얘기예요. 4. 분배하면 4x 플러스 4. 위에서 아래를 빼내죠, 보통.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분모는 x 플러스 1인데 분자가 4 남고 나머지 마이너스 1 남을 때는 여기다 4 쓰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책에서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게 왜 4가 분자에 남고 이 나머지는 왜 뒤에 붙는 거죠?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y는 x 플러스 1분의 일단 이게 통분될 때 분자값이 이 분모와 똑같은 게 처리되면서 약분이 되고 찢어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가로치는 이유가 뭐냐면 x계수에 4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4의 배수를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분배해봐 4x가 나오지. 분배해봐 얘는 4가 나와. 근데 분자는 뒤에 3이 붙어야 되거든. 그럼 뒤에 뭐 붙어야 되냐면 이렇게 붙어야 얘랑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찢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분수와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뺄셈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잘못 썼다. 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대로 썼어야 돼요. y는 얘 x 플러스 1분의 얘가 분자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찢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4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이쁘게 쓰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써져요. 아셨어요? 방법은 두 가지.
직접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분자에 올리는 이유는 보신 것처럼 약분이 되고 얘가 약분이 안 돼서 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거를 분자에 올려놓고 나누어 떨어진 4는 결국은 x 플러스의 배수가 돼서 약분돼서 뒤로 이렇게 지워져서 상수로 남을 테니까 뒤에는 몫을 뒤에는 상수로 쓰시고 나머지를 분자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이렇게 분수 형태로 그냥 똑같은 분수 순 다음에 찢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럼 이 문제 두 개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다시 이제 문제 풀을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두되 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로치고 4를 곱해요. 분배하면 4x 플러스 4를 3으로 만들려면 뒤에 마이너스를 필요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분수를 만들다 보니까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다. 왜 그리란 말 없는데요? 그리란 말 있나요? 근데 그리란 말이 있으면 그리시면 되고 그린 말은 없어도 자꾸 연습할 때부터 그리는 연습을 해. 연습할 때 책에서 보면 그리라 라는 말은 없지만 자꾸 그려본 애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그래프도 빨리 그릴 수 있어서 해석도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점근선의 방정식 분모가 0이 될 수 없죠? x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4가 될 수 없죠? 점근선의 방정식 y는 4. 뭐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4. 그러니까 이 교점은 마이너스 1, 4. 분자값이 음수네. 그치? 분자가 음수니까 2, 4와 4, 4를 지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 4와 3, 4 이 그래프상 1, 4와 3, 4가 지날 때는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이렇게 대충. 약간 벌어지냐 모이냐 차이점이 이제 대충 그리면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대충 못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리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 이게 좀 안쪽으로 모이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4, 4분면을 밟아.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4, 4분면 안 밟아. 결국은 지나는 4분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주시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쪽은 대충 그려도 돼요. 여기 뭐가 문제예요? 여기는 뭐 빈 공간에 아무 데나 그리면 되지. 여기가 문제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어떻게 그리죠? 여기서 그래프 어디를 지날지 알고 싶으면 다 괜찮은데 y절편 정도 찾아주시면 계산도 편하고 어디를 지나는지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y절편 어떻게 찾죠? y절편의 의미가 뭐예요? x가 0일 때 그때 y값을 찾으면 y절편이잖아요. 맞아요? x 0 집어넣어서 y값 찾기 편한데 여기다 x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3 이렇게 되네? 0,3을 지나네. 0,3이면 여기쯤 지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이 이쪽 2, 4와 4, 4 방향이니까 자,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이 2, 4와 4, 4 방향이니까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대칭 형태로 또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대충 붙여서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를 안 지나가냐면 4, 4분면을 안 지나가는 겁니다. 1, 4분면 지나가고 2, 4분면 지나가고 3, 4분면도 지나가는데 4, 4분면은 안 지나갑니다. 됐니? 이해되셨어요? 대칭성은요? 네, 대칭성 찾읍시다.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칭성 찾으세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한 대칭성 1번 마이너스 1,4에 대한 대칭 2번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y-4 기울기 1 가로 x 빼기 x좌표 이렇게 똑같은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대칭 이렇게 요 세 개 점의 세 개 관계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정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점선의 y좌표. 4가 아닌 모든 y값.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되나요? 이해해 봅시다. 이번에는 아까 한 것처럼 나눗셈으로 분자를 분모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필요하겠죠.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위에 4를 빼면 4가 돼요. 그럼 이 식은 y는 분모는 x 플러스 4로 안 바뀝니다. 나머지를 분자에 올려요. 몫으로 나누어 떨어졌던 숫자를 뒤에 상수로 붙여요. 그러면 된다고. 그럼 얘는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대칭. 그래프는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 방향. 이쪽은 대충 그려도 돼. 근데 이쪽도 또 문제네. 여기를 지나가냐, 요 원점 밑을 지나가냐에 따라서 4분면이 달라지니까. 그럼 이럴 때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면 이렇게 지나갈 테고, 여기면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y절편을 찾자.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없어지고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죠? 여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쯤을.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럼 대칭 형태로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대칭성 3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대한 대칭.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기울기 1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칭. 정역 범위는 그죠? 정역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 y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의 정역과 치역 범위를 갖게 된다.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 안 지나간다. 2, 4, 3, 4, 4, 4를 지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학생들이 굉장히 낭패를 겪은 적이 있는데, 사실 낭패를 겪는 거는 냉정히 말해서 공부 안 한 놈들이 낭패를 겪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놈들이 이런 걸로 낭패 겪지는 않아.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오래됐어요. 한 7, 8년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주거나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표준형 있죠. 걔를 주고 다음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분수함수구나 하고 처음 시작 자체가 쉽게 돼.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중요한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그러려면 표준형이 필요하고, 표준형 찾으려면 이런 방법 아니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약분시켜서 가는 형태?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되는데, 뭐라고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 분모를 중에서 양변에 x 플러스 4를 곱해요. 여기 x 플러스 4 곱해지겠죠? 분배한 겁니다. xy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일로 넘어가서 xy 플러스 3x 플러스 4y는 8.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오. 그랬더니 못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배웠던 단원에 이런 게 있었나? 와, 이거 뭐야? 1차야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 한 거죠? 함수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y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4로 묶고 y 쓰고 나머지는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양변을 이걸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y는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똑같이 시작이야. 분수함수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셨더니 애들이 거의 뭐 한 10명 중에 한 8명이 다 틀려왔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이거 똑같은 걸 공부 안 했어도 단원을 요약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번 시험 범위가 기껏해야 집합,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정도일 텐데 이게 집합 문제는 아닐 테고 명제도 아닐 테고 일반적인 함수도 아니고 뭐지? 루트 없는데? 그럼 유리함수 아니야? 유리함수라면 식이 분수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럼 y를 일단 묶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10명 중에 8명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뭐야? 배운 적이 없는데. 왜 배운 적이 없어? 어떻게 똑같은 걸 매번 설명하니? 단어를 요약하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런 것들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설명드린 내용으로 그냥 유리함수의 최대치수는 여기까지 잠깐만 끝낼게요. 요거 하나로.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금방 끝나니까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유리함수 잘 봐봐. 잘 봐. 분자값이 양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게 점근선이야?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잘 보시면 x값이나 y값 중에 안 갖는 값이 존재할 뿐이지 이 그래프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잖아. 오른쪽 아래로 가거든 그래프가. 얘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증가요. 무슨 말이죠? 그래프가 이차함수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복잡한 형태가 아니고 그냥 단조로워. 계속 감소하거나 아니면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한 것처럼 대충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x-2분의 x-2 쓰시고 분자 2 맞추시고 분배하면 2x 나오죠?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가 필요해요. 약분시킵니다. y는 약분 안 되는 거는 분모에 남고 약분된 거는 분자에 떨어지죠? 됐니? 마찬가지야. 자꾸 그래프 그리려고 연습을 하라는 게 이런 이유야. 안 그려보니까 문제를 해석을 못 하잖아. 점근선의 방정식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 정도 2, 마이너스 2 이 원점. 아, 미안해요. 마음이 급해서. 네. 2, 플러스 2 2, 플러스 2 여기 2, 2, 네, 원점. 그 그리는 사분면은 이 분자값이 양수네요. 그럼 1, 4와 3, 4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할 때는 그냥 x좌표에 0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해보세요. 0,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네요. 0, 1 여기를 지나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됐니? 그러니까 말했잖아.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네들만. 이것만 있으면 돼. 어차피 X축, Y축은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그리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에서 얘 위치를 잡으면 돼. 3이면 여기 있는 점근선 X축 오른쪽에 있는 거죠. 3 여기 X에 3 있을 거 아니야. 6까지 6 대략 이렇게 그려. 뭐 칸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럼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여기서만 나온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 이 그래프는 감소야. 그래프가 감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 작으면 y가 커. y가 커. 3, 6, 그럼 3, 얼마를 지나는지 찾으면 되잖아요. x에 3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럼 3 마이너스 2분의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 3은 6 마이너스 2 얼마죠? 4 3,4야 6, 마이너스 2분의 2, 6, 12 마이너스 2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 이렇게 돼요. 뭘 찾으라는 얘기죠? 이 그래프, 이 부분 안에서 최대값 얼마예요? 최대 최소는 y좌표에서 나오는 거라 늘 그랬었잖아. 최대 최소는 y좌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x가 3일 때 가장 큰 y값 4 x가 6일 때 가장 작은 y값 2분의 5 그냥 그래프만 그릴 수 있고 대략 위치를 잡아낼 수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과제는 네 여기까지. 여기는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뭐 과제 노트는 안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네 잘해 오시면 됩니다. 갑시다. 네.